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 나이 어느덧 환갑을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집을 나가 다른 살림을 차렸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서 재산이 있다 보니 아이들은 아버지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곁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죠. 외출할 땐 기저귀를 채우고 침대에 묶어두어야 했고 집에 있을 때는 아예 거실에 모셔두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집 온 첫날이 떠오릅니다. 어색하게 앉아있던 저에게 시아버지가 참외를 깎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내 아들과 짝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자란 저에게 그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버님을 모셨지만 그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예금과 적금까지 다 쓰고 카드론까지 끌어쓰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일을 구하기도 어렵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시아버지 부양비를 함께 부담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차라리 이혼을 할까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없고 괜히 남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시아버지가 정신이 운전하셨을 때 저한테 지금 집을 가지라고 한 적도 있는데 며느리인 저도 이 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사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정은영 변호사, 이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남편은 정작 집을 나가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피도 섞이지 않는 며느리가 홀로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돌본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치매가 걸린 부모님도 직접 오시는 게 참 어려운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사연자분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왔는데요. 근데 이제 며느리잖아요, 사연자분은. 이 며느리한테도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걸까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르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고 네. 같은 조 제3조의 3호에 의하면 기타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서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 며느리는 내 아들이 배우자, 즉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한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여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반면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아내는 남편과의 배우자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아니라 제3호의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네. 물론 이마저도 며느리가 재혼하면 친족 관계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본 사례에서 남편이 사망한 상태는 아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도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니까 남편은 10년 전에 집을 나가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아버지 부양 비용 남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사연자분이 혼자 부담해온 지난 비용들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1차적 부양 의무는 직계 혈족, 즉 자녀에게 있습니다. 네.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해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 며느리도 부양 의무를 지지만 남편에게 1차적인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수의 부양 의무자가 있고 그중 1인이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법원 9이스 2일 전원 합의체 결정에 의하면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한 사안에서 부양을 한 1인은 다른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1차적인 부양 의무자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당 사례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지만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시부모님의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며느리가 가지는 부양 의무의 분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집 나간 남편에게 남편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만큼에 대해 이미 지출한 부양료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시아버지가 직접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아버지가 치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며느리가 지금까지 혼자 시부모님을 모셨으니 너 몫의 분담 부분을 돌려달라라는 소위 채당 부양료 구상 청구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네, 구상 청구권이요. 네,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시부모님을 모셨던 과거 부양료 구상 청구뿐 아니라 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남편에 대해서도 직접 자신의 부양료를 함께 청구하도록 권유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남편이 사업으로 좀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이제 밝히셨거든요. 부양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이혼을 할까 고민도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남편한테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네, 이혼 청구 물론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6이요. 네, 얼핏 유기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무인도에 버리고 오는 행위를 상상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해당 사례에서 남편이 10년 가까이 가정을 방치하고 딴 살림을 꾸렸으며 시아버지에 대한 부양 책임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였기에 제3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니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유로도 가능하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이혼 생각은 없고 끝까지 시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이분이 요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예전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네가 가져라라고 이제 사연자분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며느리도 시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네. 일단 우선 며느리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해 남편이 살아있는 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안에서 일단 남편과 다른 형제 자매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남편이 먼저 사망하여 대습 상속받지 않는 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신이 온전할 때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말했던 발언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겠는데요. 민법 제1070조는 구수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데 질병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공정증서, 자필증서 등과 같은 다른 유형 방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순히 지나가다가 내 빌딩은 내가 죽으면 이 빌딩은 너에게 줄게라는 말은 유언이 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연의 경우에는 시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기에 질병 등 급박한 사정이라는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은 없기에 시아버지의 이 말을 근거로는 집을 상속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다만 만약 시아버지가
미리 내가 사망하면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면은 계약에 의해서 상속과 유사하게는 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 정식으로 유언장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며느리도 시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 남편한테 1차적인 부양 의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과거 부양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소송도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게임기 선착순 999원. 인기 게임기를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딱 한 사람에게만 주는 가격이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런 식으로 광고한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공정위는 테무가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광고를 했고 통신 판매업 등록도 안 했다면서 시정 명령과 함께 3억 5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앱을 언제 설치해도 쿠폰을 주는데 마치 시간 안에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고요. 게임기를 선착순 한 명에게만 999원에 팔면서도 마치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또 보상 조건을 어렵게 써놔서 소비자가 마치 무료로 뭔가를 받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고요. 판매자 등록도 하지 않았고 회사 정보나 약관도 잘 보이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해외 쇼핑몰에도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도 또 다른 해외 쇼핑몰인 셰인이 비슷한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